네, 함수를 만드는 방법,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셀 하나 만들죠. 네.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해요. 우선 자바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볼까요? 자바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이렇게 수식어가 있었죠. 그렇죠? 수식어 다음에 뭐가 있었죠? 리턴 타입이 있었죠. 뭐 인트냐, 스트링이냐, 보이드냐 리턴 타입이 있었죠. 그 다음에 펑션에 이름을 만들어줬었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선언했죠. 뭐 인트 타입이냐, 스트링 타입이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서 데이터 함수의 기능을 작성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자바에서는 수식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펑션 이름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됐었어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야 됐어요. 함수가 리턴하는 게 없으면 그 자리에 void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됐죠.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몇 개의 값을 전달하느냐, 전달받은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파라미터 선언이 있었어요.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에도 변수죠. 변수기 때문에 변수는 변수의 타입과 변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죠. 변수의 타입과 변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중괄호 안에서 그 함수가 해야 될 일들을 만들었죠. 이거는 자바에서 선언하는 방식이었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세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선언할 때 키워드가 뭐였었나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안 되는데. 음.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죠.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함수 이름 만들어주고 파라미터 선언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괄호 하고서 그 중괄호 안에서 함수의 기능을 작성을 하고 자바스크립트도 그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지 않아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걸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얘가 함수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선언하실 때에는 파라미터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파라미터의 이름들만 만들어주면 되죠. 파라미터가 한 개가 있다 그러면 변수를 하나만 선언하시면 되는 거고요.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선언 방식이었어요. 그죠? 파이썬은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def가 define에서 딴 거예요. define 정의하다라는 뜻이죠. define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첫 세 글자 de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함수 이름을 만들어주고 파라미터 선언은 괄호 안에서 파라미터가 있으면 필요한 파라미터 개수들만큼 파라미터를 선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콜론을 사용을 합니다. 파이썬은 중괄호로 블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if문이나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거에서 블록을 표현할 때 중괄호를 썼었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블록을 시작하겠다 항상 어떻게 했어요? 콜론. 그리고 블록은 무엇으로 구별을 했어요? 들여쓰기로 구별을 했었어요. 들여쓰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형식이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드는 형식은 def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함수 이름, 파라미터 선언하실 때는 괄호, 소괄호 쓰는 거 요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파라미터, 필요한 파라미터의 개수만큼 변수 이름들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콜론을 사용을 하고요. 콜론 다음에 들여쓰기를 해서 함수에 필요한 기능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파이썬에서는요, 주석을 만드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주석을 만드는 방법은 요거 하나만 알려드렸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샵을 사용하는 부분. 근데 함수를 만들 때 이런 주석을 사용을 해요. 느낌표 3개. 이 느낌표 3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서화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큐멘테이션 커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주석. 함수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하는 주석. 그래서 주석 시작할 때 따옴표 3개. 여기서는 작은 따옴표로 하시면 안 돼요. 큰 따옴표로 하셔야 돼요. 큰 따옴표 3개로 시작하고요. 큰 따옴표 3개로 시작하고 큰 따옴표 3개로 끝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주석이 되고요. 이 주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싶을 때 있죠.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아이템들의 개수를 리턴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 보여주잖아요. 이 설명을 보여줄 때 사용되어지는 주석이 바로 이 문서화 주석이에요. 문서화 주석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문서화 주석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대괄호를 썼어요. 대괄호는 생략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략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대괄호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들여쓰기 한 상태에서 함수의 기능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기능 작성. 그러니까 코드들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는 return 그다음에 return value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도 있기 때문에 return 문장은 생략해도 됩니다. 네, 이게 그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 그러면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 거냐면 2개의 숫자를 전달을 받아서 첫 번째 숫자에서 두 번째 숫자의 값을 뺀 값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만들 때 뭘로 시작한다? 키워드를 def로 시작한다. def. 함수 이름을 subtract라고 할게요. subtract는 값을 2개를 전달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x, y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시면 돼요. 그리고 콜론. 그럼 콜론 밑에서 엔터하고 들여쓰기 해서 여기에서 코드를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위쪽에 제가 작성해드린 설명 보세요. def, 함수 이름, 파라미터 선언. 파라미터가 몇 개 있어요? 파라미터가 2개 있어요. 2개. 그렇죠? 그리고 콜론. 여기 콜론. 안쪽에서 함수 기능을 작성하시고 주석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문서화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이게 문서화 주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주석의 시작이란 뜻이고요. 여기가 주석의 끝이란 뜻이에요. 큰 따옴표 3개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숫자 2개. x와 y를
전달받아서.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전달받는다는 뜻이겠죠. 전달받아서 x 빼기 y를 x 빼기 y를 반환하는 함수. 이렇게 반환하는 함수. 이것을 이렇게 작성하는 주석을 뭐라고 얘기한다? 문서화 주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바에서도 도큐멘테이션 커멘트 만들었던 적 있죠,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자, 뭐 함수를 만드는 요거는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될까요? x 빼기 y만 하면 돼요. 이게 함수를 만드는. 어렵지 않죠. def 함수 이름, 파라미터 선언, 콜론, 주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할 일은 x 빼기 y를 계산해서 그것을 리턴한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실행하셔야 돼요. 이 셀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셀이 실행이 되어 있어야, 그죠? 셀이 실행이 되어 있어야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셀을 실행하지 않으면 함수는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함수를 호출을 해볼까요? result에다가 sub, 우리가 만든 subtract, 어때요? 보이죠? 위쪽에서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정의한 셀을 실행을 시키니까 우리가 만든 함수 이름이 보입니다. def subtract x, y.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만든 주석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주석은 어디 있어요? 요 밑에 있어요. 숫자 두 개를 전달받아서 x 빼기 y를 반환하는 함수. 어때요? 이게 문서화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문서화 주석을 만들지 않았다면 여기를 만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주석이 보이는 거예요. 얘가 보이는 이유가 도큐멘테이션 커멘트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은 아규먼트 몇 개를 전달을 받아야 된다? 아규먼트 두 개를 전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턴한다. 뭐 아무 값이나 any, 뭐 아무 값, 뭐 그런 뜻이잖아요. 두 개의 값을 전달을 받아서 어떤 값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값을 리턴할지는 모르는 거죠. 실행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x에 숫자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전달될지 모르는 거예요. 숫자가 전달되면 숫자가 리턴이 될 것이고, 뭐 문자열이 전달되면 리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n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밑에 설명을 보면서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숫자 두 개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뺄셈의 결과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되셨죠? 리절트를 출력을 해볼까요? 1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어디를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주는 두 개의 값, 1과 2를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수를 호출하면 이 아규먼트가 어디로 전달이 될까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순서대로 전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순서대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변수로,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변수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계산을 하게 될까요? x 빼기 y니까 1 빼기 2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 값을 어떻게 했어요? 리턴한 거예요. 리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리턴이라는 얘기는 함수를 호출한 자리에, 이 함수를 호출한 자리에 무엇을 해준다? 결과를 반환한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리절트에 저장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거를 출력을 한 겁니다.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뭐 이런 거는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근데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파이썬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자바도 마찬가지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값을 반환한다라고 했으면 반환하는 값은 하나만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바에서는 하나만 리턴을 해요. 두 개 값 두 개를 리턴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도 두 개의 값을 리턴하는 것은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리턴 문장이 나오면 리턴 문장에는 값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값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파이썬은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다른 언어와는 다른 특징이에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와는 다른 특징이에요. 자, 이런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함수를 정의할 때는 무슨 키워드로 시작한다? def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한다.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 이름을 만든다. 함수 이름을 만든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전달받는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선언한다. 그리고 콜론을 만든다. 그리고 엔터에서 들여쓰기를 한다. 자,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 거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두 개의 숫자, 두 개의 숫자 x와 y를 받아서 값 두 개의 값을 리턴할 거예요. x 더하기 y의 결과와 x 더하기 y와 x 빼기 y x 빼기 y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을 리턴하겠다는 얘기예요. x 더하기 y도 리턴하고 x 빼기 y도 리턴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리턴 문장에서 x 더하기 y, x 빼기 y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만약에 세 개의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값을 세 개를 쉼표로 구별해서 나열만 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리턴하는 함수에서 리턴 값은 어떤 형식으로 될까요?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작성하셨으면 셀을 실행시킬게요. 셀 실행시키고요. 자, 똑같이 위쪽이랑 똑같이 어떤 우리는 함수를 호출을 할 거고요. 그 함수의 호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우리가 호출하려고 하는 함수는 플러스 and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려고 해요. 자, 보니까요. 두 개의 x와 y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튜플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죠. 튜플.
여기에서 저는 튜플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x 더하기 y라고 하는 값과 x 빼기 y라고 하는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튜플을 리턴하는 코드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런데 괄호를 생략한 거죠. 그게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무엇을 리턴하는 함수다? 튜플을 리턴하는 함수일 뿐인 거예요. 두 개의 숫자를 전달받아서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를 리턴하는 함수일 뿐인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리절트를 출력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값은 3. 그건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값은 1 더하기 2가 되니까 두 번째 값은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튜플을 리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튜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렸죠. 리스트는 변경이 가능한 거고 튜플은 변경이 불가능한 리스트다. 변경이 불가능한 리스트는 사용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리턴하는 게 튜플로 리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리턴 값 변경 못하죠. 요렇게 저장하면 리절트의 값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튜플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이것도 우리 오전에 했었던 거예요. 튜플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튜플을 분해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튜플 분해 기억나시죠? 튜플 분해가 뭐였어요? 값 x, y 선언하는 거죠. 뭐 3,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은 튜플인데 왼쪽에 변수 선언을 두 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튜플의 물론 여기 튜플의 원소의 개수만큼 변수를 선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튜플의 원소의 개수가 2개면 변수를 2개, 튜플의 원소의 개수가 3개면 변수를 3개를 선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 저장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뭐라 부른다? 이거를 튜플 디컴포지션.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플러스 앤드 마이너스를 호출을 하는데 이렇게 호출하는데 두 개의 숫자를 전달받아서 두 개를 반환한다. 값이 두 개가 반환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리턴 값을 저장할 때 값을 두 개를 써버리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가 리턴해 주는 게 이렇게 튜플을 리턴할 거니까 이 튜플을 두 개의 변수로 분해를 해버리는 거죠. 분해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고서 플러스를 프린트 해보고 마이너스를 프린트를 해보면 플러스는 3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죠. 이런 형식으로 사용되어지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동안 못 보던 패턴이었죠.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는 못 보던 패턴이에요. 함수를 호출했는데 그 함수의 호출 결과를 두 개 이상의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함수가 두 개의 값을 리턴하는 함수였었기 때문에 변수도 두 개를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리턴해주는 첫 번째 값이 첫 번째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함수가 리턴해주는 두 번째 값이 두 번째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런 것 때문에 함수가 되게 파이썬에서 함수가 되게 편리한 그런 기능들이 종종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잘 되시죠? 음. 자, 이번에는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def라고 하고요. 함수 이름을 repeat messages라고 할게요. message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을 만들어 줄 건데 주석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문자열 message와 양의 정수. 양의 정수라고 하는 얘기는 0보다 큰 정수들을 이미 얘기하는 거죠. 1, 2, 3, 4, 5. 그죠? 양의 정수 n을 전달받아서 메시지를 n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함수. 전달받은 문자를 밑에다 쓸까요? 전달받은 문자열을 n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함수. 자, 이렇게만 우리가 함수를 만들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리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리턴할 필요가 없죠. 아규먼트를 전달을 받아서 그 아규먼트를 출력만 해버리면 되는 거고 반환하는 값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for in range n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의 정수라고 가정하고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설명을 양의 정수 n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호출하는 개발자는 이 문서를 보면 아 여기다 양의 정수를 넣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정하고 메서드를 만드시면 돼요. 무엇을 하겠다? 프린트 메시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함수를 여기서 끝내도 되고요. 여기서 끝내도 되고 리턴 문장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리턴 넣을 때 non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셔도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명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반환 값이 리턴 밸류가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이 문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보통 반환하는 값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은 생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리턴 문장이 있어도 되고요. 리턴 문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셀 실행하셨죠? 실행하셨고 함수를 호출해 볼까요? repeat message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문자열을 줄게요. 문자열을 주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문서에 대한 설명 볼까요? 함수에 대한 문서를 볼게요. 함수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문자를 도큐멘테이션 주석을 만들어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문자열 메시지와 양의 정수 n을 전달받아서 전달받은 그 문자열 메시지를 n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함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출력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리턴하는 값은 없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파라미터는 2개, 리턴하는 값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return none이라고 하는 문장 제가 분명히 주석 처리해버렸죠. 주석 처리해버렸지만 실제로 여기서 문서 내용을 보시면 return none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넣으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넣으셔도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고 여기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도 none. 그렇죠? 리턴 문장이 있든 리턴 문장이 없든 문서를 보시면 메서드는 none을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return none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굳이 아무것도 리턴 안 할게라고 하는 문장을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네. 자, 안녕하세요. 몇 번 출력해 볼까요? 3번만 출력해 볼까요? 실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3번 출력을 했죠. 3번 출력을 했어요. 자, 이 결과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result 하고 저장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어요. result 출력해보면 뭐가 될까요? print result 출력해보면 none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자바랑 조금 다른 점이에요. 자바에서는 리턴이 없는 그런 메서드 만들 때 리턴 타입 뭐라고 해요? void라고 명시를 해주셔야죠. void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void 메서드를 호출할 때 그 호출 결과를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void 메서드 호출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바에서 이렇게 한 적 있어요? void s는 system out print ln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변수의 타입으로 void라고 선언할 수가 없죠. 그죠? print ln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리턴 값이 없는 함수 메서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어떤 변수에 저장할 수 있었어요? 변수에 저장할 수 없었어요. 왜? 변수 타입으로 void라고 쓸 수 없거든요. void는 어디에만 쓰는 거였어요? 메서드를 만들 때 메서드의 리턴 타입으로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파이썬이 살짝 다른 점은 뭐냐면 리턴 이렇게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그런 함수이더라도 그 결과를 어떤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이때 파이썬은 이 변수에 뭐라고 저장을 하냐면 none이라고 저장을 해줘요. 리턴 값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none이라고 하는 의미는 반환값 없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값이 없다. 값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none이라고 하는 거를 저장을 해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호출하고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히려 자바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